안녕하세요. 유튜버 카나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돼서 우리나라 언론에 굉장히 많이 바이오텍, 수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바이오 기업 주식 관련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물보안법 기본적인 내용은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우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연방 정부의 조달, 대출, 그리고 보조금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입니다. 일단 이것이 12월 18일에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돼서 법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기 정확히 말하면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돼서 통과가 된 건데요. 국방수권법은 매년 의회가 통과하는 국방 관련 종합법입니다. 그런데 종종 대중국 관련 조치들이 이 법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사실 생물보안법도 원래 별도로 2023년 말에 발의가 돼서 논의되던 법안인데 국방수권법의 일부로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처음 발의된 시점부터 이렇게 계속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반영된 문구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고 어떤 것들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미국 제약 기업들이 로비를 했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법이 발의되었을 때는 그 우려 기업, 타겟 기업이 명시적으로 법에 박혀 있었어요. 우시, BGI, MGI, Complete Genomics 이런 중국의 대표적으로 많이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바이오텍들이 명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기업 리스트는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기존의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우려 기업 리스트가 있어요. 국방부의 1260H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OMB라고 미국의 예산관리국에서 별도로 생물보안법 관련한 우려 기업 리스트를 만들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국방부의 그 1206H 리스트에 우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식통에 따르면 곧 이 기업이 여기 리스트에 포함이 될 거다, 추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정 준수 부담이 줄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우려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알거나 그리고 그렇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의미가 뭐냐면 제 3회 A라는 기업이랑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A라는 기업이 우려 기업에서 장비를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경우에는 원래 미국 기업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을 다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그런 고충을 반영해서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외 조항에 대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약값이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노년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그 의료보험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 기업들이랑 이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저렴하게 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 그만큼 리베이트를 해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들이 생물보안법에서 규정한 그런 우려 기업들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저렴하게 약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명시적으로 또 박아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짜잘짜잘하게 바뀌긴 했는데 또 그 중에 하나는 이 우려기업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회사 그리고 후임회사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했는데 그 중에 계열회사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려기업한테 너 이제 우려기업 리스트에 포함이 될 거야. 이거에 생물보안법에 라고 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90일 이내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기업이 우리는 이러이런 측면에서 미국 안보 위협이 절대 되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잘 소명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고려할 여지를 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제약업계에서 로비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좀 내용을 보면은 OMB에서 새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해요. 이제 법이 시행이 됐죠. 12월 18일 시점으로 발효가 됐는데 발효 1년 내에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기준으로 이 기업 리스트를 짤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해외 적대국의 어떤 통제, 운영, 지시 이런 거를 받는 구조에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근데 이 해외 적대국은 이미 다른 법에서 어딘지가 나와 있어요. 중국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란, 북한, 러시아 이런 데가 해외 적대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 관련해서 생산, 유통, 제품 조달 이런 거를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경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하나는 해외 적국의 군대 그리고 안보기관 이런 데랑 공동 연구를 참여하거나 그런 데 지원을 받거나 또 소속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그런 기업이 이거나 또 두 번째는 해외 적국 정부의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를 통해서 멀티오믹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거나 그러니까 멀티오믹이라는 거는 유전자, 단백질, RNA 이런 다양한 그 분자 단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 생물의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의 멀티오믹 데이터를 어떤 동의 없이 분석하는, 수집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지금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실 미국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뭔지가 좀 눈에 보입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미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또는 같이 계약을 해서 유전자 분석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 미국인들의 데이터들이 그런 적국의 손에 들어가서 이게 잘못 사용되고 미국인들을 어떻게 적대적으로 타겟하는 데 쓰여질 것 같은 불안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안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막고자 이 법을 제정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지금 연구개발,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위탁을 하다 보니 그런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데 이 OMB에서 이 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이 우려기업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려기업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180 이내에 이 법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규정을 또 OMB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관리국에서. 그 다음에 이 가이던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연방정부 획득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이거에 맞게, 이 가이던스에 맞게.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부 1260H 리스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60일 이후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새로 OMB 리스트로 만든 거는 이 연방 그 획득 규정이 바뀐
90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쭉 다 더하면은 약 2년 8개월 후에 맥시멈으로 이걸 다 이렇게 채운다면은 2년 8개월 후에 사실상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5년의 계도 기간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사실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떤 기업들이 이 OMB 리스트에 포함될지를 모르니까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은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5년간의 유예 기간 후에는 또 이제 다 적용이 된다. 이런 유예 기간을 사실 둔 것도 특히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신약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호흡이 길잖아요. 막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런 단계별로 위탁 계약을 주고 위탁 생산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전에 많이 계약이 되어 있고, 그거를 고치는데 또 규제 기관의 허가 이런 것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존 계약을 보호하고 또 이런 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5년간의 어떻게 보면은 유예 기간을 둔 걸로 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외들도 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예외도 있고, 또 아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단 제한은 있어요. 그 웨이버 기간은 1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180일 이내에 한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웨이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이냐라는 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처음에 이제 타겟이 됐던 그 우시, BGI 이런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 어떤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지가 사실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우시를 보면 우시는 우시 앱텍도 있고 우시 바이오로직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시 계열의 기업들인데 CDMO, 그다음에 CDRO 이런 위탁 생산 그리고 위탁 개발 업무를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우시는 초기, 중기 개발용으로 소규모 생산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이 굉장히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CDMO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스몰 바이오텍이나 초기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들, 또 대학, 그런 연구소 이런 데서 많이 우시랑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시 앱텍 같은 경우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개발하는 셀라인 개발하는 것부터 초기 임상하는 데까지 다 원스톱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뉴스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생산이에요. 커머셜 생산이 많기 때문에 이 우시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소규모 이런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이런 부분은 많이 안 하고 있는 분야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바이오 생산 서비스나 개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경쟁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소규모 위탁 생산 분야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또 많이 그런 기업들도 출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의 경쟁자들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당장에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부분이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또 바이오 시큐어 액트에서 타깃하는 부분이 유전자 시퀀싱이거든요. BGI라는 중국 기업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대량으로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스몰 바이오텍이나 이런 데서 위탁하고 있고 또 장비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강점이 있는 분야는 아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거를 기회 요인으로 만들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열심히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과 협력이 제한되는 부분을 좀 타겟해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좀 더 해외 파트너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버 가나다였고요. 제가 좀 저의 채널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전히 미국 이슈로는 계속 가져갈 건데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떻게 더 많은 또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